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황시투안. 오늘부터 말을 조심해보자. 당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는 이렇게 말했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될 것이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될 것이다. 습관을 조심해라. 인격이 될 것이다. 인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될 것이다. 어느 화창한 날 한 시각장애인이 뉴욕의 거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그 사람 앞에는 아주 오래된 낡은 그릇 하나와 다음과 같은 팻말이 있었다. 저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이 그의 앞을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때 한 예쁜 여자아이가 그 앞에 멈춰서서 잠시 고민하더니 가방에서 펜을 꺼내 들고 팻말이 무언가를 적었다. 화창한 날이네요. 그러나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의 그릇에 돈을 넣기 시작했다. 문장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상황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처럼 말에는 신비한 매력이 있다. 지혜로운 상사는 왜 그랬느냐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사용한다. 앞으로 어떻게 늦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의 뇌는 변명보다 어떻게 해야 지각하지 않을지를 생각하게 된다. 당신은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전제가 질문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각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이게 바로 선순환이다. 심리학에서는 도움을 준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오히려 호감을 느끼는 현상을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부른다. 이것은 미국의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의 실제 경험에서 비롯됐다. 당시 벤저민 프랭클린은 자신과 적대적인 의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다. 하지만 비위는 맞추고 싶지 않았던 그는 한 가지 꾀를 냈다. 프랭클린은 그 의원에게 진기한 책 한 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그 책을 이틀 동안만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빌려준 책을 다 읽은 프랭클린은 이틀 뒤 의원에게 감사 편지와 함께 책을 돌려주었다. 이후 어느 한 자리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함께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며 진실한 친구가 되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고 싶다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하지만 반드시 선을 넘지 않고 적정해야 한다. 사람인의 틀을 하나 더하면 가둘 수가 된다. 틀 속에 있는 사람은 마치 감옥에 가두어진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미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돼요.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실패의 주문이다. 이 말은 스스로에게 불가능이라는 틀을 씌운다. 이 틀 속에서 우리는 노력하기를 포기하고 실패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사람은 자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므로 마음속 틀에 맞춰 행동하게 마련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인생이 더 나아지는 것을 제한하는 틀, 심리학에서는 이를 제한적 신념이라고 부른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제한적 신념이 존재한다. 스토아학파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고 말했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한 번뿐인 인생을 하루하루 틀 속에 갇혀서 지내는 것,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인가. 스스로 만든 틀에서 한 발짝 벗어나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는지 알게 된다. 불가능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으면 뇌는 계속해서 이건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하며 인생에 제약을 건다. 그것을 인정해버리는 순간 행동은 멈추게 되고 세상은 점점 좁아진다. 사실 대부분의 불가능은 우리의 머릿속 상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건 애초에 불가능해 라는 생각을 가지면 일은 정말 불가능해지고 성공과의 거리는 멀어진다. 반대로 할 수 있어. 아직 방법을 못 찾았을 뿐이야 라는 생각으로 바꾸고 계속해서 시도한다면 대부분의 고난과 역경은 해결된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느끼면 여러 좋은 기회와 물건들을 밀어낸다.
밀어낸 게 반창거리라면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첫눈에 반한 사람을, 중요한 승진 기회를, 인생을 바꿀 사업을 밀어낸 것이라면 어떻게 했는가? 한 남성은 자신이 찾던 이상형의 여성을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려는 순간 연락을 끊고 말았다. 이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무의미가 그를 조종한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요나 콤플렉스라고 부른다. 실패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컴퓨터 폴더에 이름이 쓸모없는 것들이면 당신은 당연히 쓸모없는 잡동사니 파일을 담을 것이다. 만약 폴더의 이름이 중요한 것들이면 그곳에는 자연스레 중요한 파일들을 모으게 된다. 인생도 이와 같다. 초점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따라 얻는 것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 초점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바로 틀 세우기다. 당신이 틀을 세우면 상대방은 그 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현재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어렵다. 미래의 시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다를까?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리라 생각한다. 이게 바로 시간 재설정의 매력이다. 시간을 재설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의 틀을 바꿔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한 사람이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미래의 틀로 바꿔서 그에게 물어볼 수 있다. 10년 뒤 당신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나요? 어떠셨나요? 이 책을 읽고 나니 오늘 제가 한 말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말과 관련한 속담이 꽤 있는데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등 한 번쯤은 들어봤을 속담들이죠. 우리 선조들도 말의 힘에 대해 아주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이 인생을 바꾸는 이유는 말은 곧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거친 말투나 욕설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생각이 바르고 고든데 말이 거칠게 나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말투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도 봐야 될 테고요. 그리고 나 자신 또한 바른 말투를 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곧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며 항상 말을 조심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